기적의 절세법 저자 장중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세금이 많아서 부담되시죠?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방법만 제대로 알아도 세금을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속담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법인을 창업할 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다 창업을 하는 겁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분산시키려고 정해놓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이라든가 김포, 그리고 포천, 양주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걸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고 합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34세인데요. 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 예를 들어서 김포에 창업을 했다. 그러면은 세금을 100%를 감면해 줍니다. 그것도 5년씩이나요. 그리고 청년이 만약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다 서울에다가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했다. 그러면 세금을 50%씩 5년간 감면해 줍니다. 청년이 또 아닌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법인을 창업할 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 창업을 해야 50%씩 5년간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다가 창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인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법인 중에 사장님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 제조업이라든가 음식업, 그리고 건설업, 인터넷 쇼핑몰 이러한 업종들은 다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제작업이라든가 영상 제작업, 광고업 이런 부분들도 다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업종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를 만들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연구소라든가 연구 전담 부서를 만든 경우에는 연구원들의 인건비의 2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인건비를 1억을 투입했다. 그러면은 1억 중에 25%인 2,5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소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연구소는 요건이 좀 더 까다롭고요. 이 기업 연구 전담부서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좀 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전담부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희 블로그에 남겨놨습니다. 글에 설명 부분에 이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하면 좋은데요. 실제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지 않고 연구소만 만들어놨다. 그랬을 때는 이게 나중에 세금이 추징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를 하고 그래야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건 뭐냐면은 직원을 정규직을 채용한 경우에 한 명당 최대 1,2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것도 3년씩이나 깎아주기 때문에 한 명의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3년간 최대 3,600만 원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19년, 20, 21, 22, 23, 24 이렇게 계속 시행이 되어 왔거든요. 내가 전에 법인을 창업했는데 지금부터 과거로 5년 안에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금이라도 경정 청구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채용을 하게 되면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활용해 가지고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퇴직연금을 통해서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한다고 그랬을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목돈으로 지급하려면 어렵잖아요. 이게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주는 것보다 이 퇴직연금으로 매년 아니면 매월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면은 법인에게도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법인세가 절약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직원이 만약에 퇴사할 때 목돈으로 막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금 부담도 덜 수가 있으니까요. 이 먼저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이 비용 처리하면은 법인세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푸른 씨앗이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인데요.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그 부분을 푸른 씨앗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면은 이 법인세도 절약하고 또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넣으면서 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경조사비나 간이영수증을 잘 챙겨야 됩니다. 법인에서 우리 거래처에다가 예를 들어서 경조사,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장례식장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 한 건당 20만 원씩 그 접대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시고 그리고 청첩장이라든가 부고장이 없을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라든가 카카오톡 사진 같은 거를 첨부를 해가지고 이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은 1년에 3,600만 원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액에 따라서 좀 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조사비, 접대비를 잘 챙기면은 법인세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카드를 쓰기 때문에 거의 현금 쓸 일이 없는데요. 간혹 주차비라든가 택배비라든가 이렇게 소소하게 5,000원, 만원 이렇게 현금으로 내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간이영수증을 꼭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이하인 금액은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비용으로 소소하게 썼다 하더라도 이런 비용들이 모아지면은 1년 동안 굉장히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모아두면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법인세를 절약하려면은 첫 번째로 창업할 때 가급적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김포, 포천, 화성, 양주 그리고 그 밖에 수도권 밖에다가 창업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세금 감면을 최소 50%에서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활용해서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세금을 또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먼저 비용 처리를 하자. 다섯 번째로 경조사비, 접대비 같은 거를 모아놓고 그리고 간이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잘 챙겨놓으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만 잘 챙기시더라도 사장님께서 법인세를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